여러분 안녕하세요. 7년차 콘텐츠 마케터 워라벨 PPT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급하게 만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시간 줄이려고 템플릿들 많이 쓰시죠? 미리 캔버스, 캔바 등등 여러 곳에서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훌륭한 서비스들이지만 막상 쓸만한 것들은 유료죠. 무료 버전 쓰자니 왠지 다른 사람들이랑 겹치는 디자인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가 또 수정하기 힘든 것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매달 컨텐츠를 판매하는 제안서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빠르게 제안서를 찍어내는 비결인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보고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잘 숙지하고 따라하시면 완성도 있는 PPT를 매우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템플릿만 다운받으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용량만 차지하는 쓰레기 파일 됩니다. 템플릿 만들어둔 파일 보여드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 시간 줄여드리려고 단축키 리스트도 맨 마지막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보시고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 만들기도 시간 많이 드는데 템플릿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정리해가지고 무료 템플릿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 분위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표지 템플릿을 만들어 봤고요. 25년 SS 시즌에 맞춰서 조금 색깔을 맞춰봤어요. 자, 표지는 여기 표지 제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템플릿에 어울리는 색깔 3개를 이렇게 뽑아놨으니까요. 이 색깔을 찍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네모를 이렇게 그렸다. 내가 이 노란색을 네모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버튼 클릭, 채우기, 스포이트 하고 이 색을 찍으면 정확하게 이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차 항목인데요. 목차는 여러분들 몇 가지 주제로 이 PPT를 요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가지 정도로 주제를 잡았고 4가지 이상이 되면은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주장을 하나 쓰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3개 정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각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입증 자료들을 여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 한 3개 정도의 주제가 있으면 이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고 파이 차트인데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인 비율을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50%의 MS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는다면 이 50%라고 하는 파이 차트를 통해서 주장을 했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차트는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편집 들어가시면 편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유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각 색깔에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 넣으시면 바로바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0이라고 했는데 40이라고 조정을 하고 40 그러면 60, 70 여기 30이 되겠죠. 전체 100이 되게끔 조정하면은 충분히 이 차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꿔둘게요. 그 다음 장도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회사나 학생들이 이 템플릿을 쓴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차트를 기준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막대형 차트 많이 쓰죠. 그래서 가로형 막대 차트 넣어두고요. 이 차트도 역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 편집 누르시면 이 숫자를 충분히 편집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변형된 형태의 도넛 차트인데요. 도넛 차트 역시도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꺾은선 그래프 역시도 편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과제 같은 거 설명할 때 타임라인 필요하시죠? 어떤 하나의 큰 주제가 있을 때 할 일들을 나열하고 이 할 일들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차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트 차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간트 차트를 템플릿 안에 넣어뒀습니다.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뀌면 늘릴 수 있겠죠.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가 6월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이 길이를 늘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1월부터가 굳이 아니라고 한다면 Shift를 누른 채로 끌어주면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부터 9월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내가 수행하는 과제에 월에 맞춰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아이콘을 쓸 때가 있어요. 이런 아이콘들. 아이콘을 쓰고서 어떤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순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객들이 자주 찾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콘들에 어울리는 내용을 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만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파워포인트 안에도 충분히 좋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콘을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삽입 탭 들어가셔서 아이콘 들어가신 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골라볼게요. 삽입. 자, 삽입됐죠? 이 색깔 맞춰가지고 넣고 싶잖아요. 자, 단축키, 우리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 단축키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내가 복사하고 싶은 내용에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고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옮겨간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서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아이콘을 넣을 거죠. 이럴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집어넣으면은 바로 안 바뀝니다. 크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크기 그대로 이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그래픽 변경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클립보드에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립보드에 일단 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픽을 변경할 거면.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클립보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래픽 변경 클립보드에서 누르면 클립보드에 들어있던 이 아이콘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 변경하실 때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을 변경하실 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크기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빼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크기를 이렇게 맞추고 힘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클릭하셔가지고 변경하는 게 훨씬 빠르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를 쓰는 경우들 많이 있죠. 표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표는 뭐 여러분 많이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 표의 경우에도 행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영역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삽입, 아래 행 삽입 이렇게 하면 아래에 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하면 되겠죠?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진행 중 완료 시작이라고 하는 요 지표를 넣어뒀습니다. 우리 노션 보면은 노션에 어떤 상태 표시 같은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가지고 요 상태 표시를 좀 넣어놨고 상태 표시로 안 써도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다른 지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어떤 태그를 표시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의 색깔은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바꾸고 싶은 셀을 지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채우기 있죠? 채우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데이터 그런 것들은 레퍼런스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 밑에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레퍼런스 표시를 하는 란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을 수 있어요. 총 6명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뒀는데요. 이거는 제가 AI로 들어가서 생성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 얼굴을 이렇게 넣고 소개하는 PPT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진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갖다가 여기에 넣겠다. 내가 바로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바꾸려고 하는 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클립보드에 넣어준다.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위치에 있는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림 바꾸기 클립보드에서 하면은 사진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들 이게 사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원래 있던 사진이 바꾸고자 하는 사진으로 바뀝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나 뭐 공모전 이런 거 나가면 프로세스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총 4단계 정도가 있는 거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내가 어떤 단계로 이 일을 진행하겠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식도 있어요.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원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그런 도형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점진적으로 무언가 세기가 세지거나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프로세스형을 설명할 때 이런 도표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이 있지만 디자인보다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퀄리티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겠죠. 시간을 줄이면서도 퀄리티 있는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필요할 때도 있죠. 이런 이미지를 하나 크게 놓고 설명할 수 있는 백업 이미지를 놓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슬라이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사진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이런 유형의 사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그림 바꾸기로 하시면 바로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료 템플릿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뭐 매달 이런 PPT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이런 식으로 좀 템플릿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드리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뒤편에는 제가 자주 쓰는 PPT 단축키를 모아놨습니다. 단축키 모음집을 모아놨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단축키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직접 실행해 봐야 돼요. 몸에 익어야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단축키 모음집 모아뒀으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축키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또 한번 제작을 짧게 해가지고 짧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단축키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템플릿 누구든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단지 뒤에 달아놓은 이유는 재판매나 재배포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서에 쓰시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게 상업적인 용도여도 상관없습니다. 쓰실 수 있고, 다만 이 템플릿을 재판매하거나 재배포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매번 영상 만들 때마다 후배한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배울 사람 없어서, 사수 없어서 유튜브로 찾아보는 분들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